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의 지형과 지질을 연구하고 있는 포항지역학연구회 연구위원 민석규입니다. 포항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8%밖에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신생대 제3기층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 저는 포항 땅 그러면은 젊은 땅.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300만 살밖에 안 됐거든요. 포항을 우리 인간의 수명에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100세를 산다 그러면 막 출산을 한 아직 물로 몸도 씻기지 않은 그런 신생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항이 젊은 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포항은 신생대 제3기에 생성된 한반도에서도 늦게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상절리나 신생대 나무 화석 등이 발견되는 지질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28년에는 암석과 지층, 해양 환경 등을 연구하는 국립전문과학관도 포항에 들어설 예정이죠. 그래서 오늘 톡톡 도계인에서는 포항의 지형을 연구하고 계시는 지형학자 민석규 박사 모시고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포항 지형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항의 지형에 대해서는 민석규 박사님이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포항 지형에 관심 가지신 거는? 교직에 33년 있다가 명퇴를 했는데요. 이 교직에 있을 때 석박사를 하면서 포항 쪽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신생대 3기 젊은 땅이라 관심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거는 2019년 11월에 포항으로 이사 와서 지금 이제 5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포항 아니시죠? 예. 예, 어디세요? 충남 천안 출신이고요. 천안 중고등학교 나오고 논산 대건고등학교에서 33년간 교사로 봉직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영남권도 아니고 사실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인데 예. 굳이 다른 데서 연구하셔도 되잖아요. 왜 포항에서 이렇게 연구하세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충청도나 이런 지역보다도 확 눈에 띄고 지형적인 특징이나 또 지질학적인 특징이 포항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됐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처가 쪽 그 식구들이 그 세 가족이 살고 있어서 예, 겸사 이제 땅도 좀 연구할 겸 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처가 쪽에 이제 이쪽 연구가 조금은 있으시고, 예. 포항의 땅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고 계셨던 터라. 예. 이렇게 이제 한 5년 전에 포항으로 또 이사를 오셨고 만족하십니까? 포항 생활? 포항에 내려온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퇴직을 하고 제2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 정말 포항 내려온 게 뭐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기회를 지금 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항 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오셨으니까 포항 얼마나 많이 다니셨겠어요? 지형학자의 그 연구 루틴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포항 어디를 좋아하시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써낸 책이 포항 해안지형 산책이라는 책인데요. 결국 215km 포항 해안을 전부 다 발로 누비면서 이제 답사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형학자의 루틴은 예. 집에서 집콕에서는 절대 땅 연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사진을 찍고 어떤 현장은 뭐 4번, 5번도 가고. 좀 애정이 있는 곳도 있으세요? 여기는 내가 특히 좀 더 많이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지역. 장기 쪽이에요. 예,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올라이트 그 광석이 나오는 그런 곳이고 또 나무 화석이 빠져나간 구멍도
그 고석사라는 절 뒤에 있고요. 또 제올라이트 광산에도 지금 문화재청 심사를 받고 있는 나무화석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산성이면서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방어와 행정 두 가지 그 역할을 했던 장기 읍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쪽이 저는 항상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갑니다. 아, 장기에 특히 애정을 갖고 계시고, 예. 장기에는 참 뭔가 이야기 될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뭐 학자분들도 만나 뵙고 하면 장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쪽에 또 뭐 지형학적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부분들도 있다는 거 오늘 또 새롭게 알아갑니다. 예.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포항의 젊은 땅이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박사님께서도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포항의 젊은 땅이라고 도대체 젊다는 게 뭐야?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몇 살 됐길래 젊다고 하는 겁니까? 예, 포항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300만 년 전. 2,300만 년 전. 예. 그런 땅을 젊다고 하니까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사람의 타임스케일로 보시면 안 되고 46억 살 먹은 지구의 그 타임스케일로 봐야 되고, 제가 살았던 충청도만 해도 신원생대라고 그래서 10억 년 내지 15억 년 된 땅입니다. 그러면 우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왜 젊은 땅이라고 하는지 아마 확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충청도 쪽은 15억 년까지 예, 됐고 300만 년. 2,300만 년. 정말 이거는 뭐 차이가 너무나 커가지고 뭐 어른, 애기 이런 수준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와. 거의 응애요 수준이죠. 아니, 한반도 내에서도 이렇게 태어난 시기가 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우리나라가 땅 크기가 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 지역이 정말 나중에 생긴 건데, 그렇죠. 예. 어떻게 생겼죠? 땅에서 뭐 바다에서 솟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2,300만 년 전에 이 한반도하고 붙어있던, 대륙에 붙어있던 일본이 지각의 움직임에 의해서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갈라진 자리가 낮으니까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현재의 동해가 만들어지고, 동해가 형성이 될 때 이제 이쪽 포항 지역도 땅이 갈라져서 낮아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토사가 퇴적이 돼서 소위 이제 삼기층이 쌓이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융기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서 포항 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항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땅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다면은 이 지질학적인 가치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의 지형보다 훨씬 그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중요도가 크죠. 우리가 왜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흔치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포항 땅에 쌓여 있는 이 삼기층도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4.8%밖에 안 돼요. 이 포항 땅 전체가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포항 땅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것들이 여기 많아요.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불의 정원 아시죠? 예, 예, 철길숲에 있는 거. 그거는 포항만의 유일무이한 불의 정원입니다. 천연가스가 타고 있는. 예. 다른 지방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전혀 없어요. 전 세계 원유의 51%가 3기층에서 나옵니다. 아,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불의 정원이 타는 이유가 철기습 놓으면서 시추를 했는데 가스층을 건드려가지고 그 가스가 새어나와서 불이 붙은 거예요. 아, 그 다음에 포항시가 이제 서울시보다도 넓은데 면적이, 이 포항시 안에 온천이 23곳이나 있습니다. 23곳이나. 오, 맞습니다. 온천이 예. 은근히 많아요. 그 온천이 많다는 얘기는 왜 온천이 많게 됐느냐? 퇴적암의 나이가 젊을수록 지혈을 잘 가둬요. 그러니까 이불 역할을 잘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포항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연류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연류량. 예. 즉 땅속에 지혈이 많아요. 위에 삼기층이라고 하는 이불이 잘 덮고 있어서. 그래서 지하수가 데워져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파이프를 뚫으면은 온천이 나오는 겁니다. 예, 다른 이유 또 있나요? 네, 여기가 그 나무 화석이나 또 조개 이런 화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도 많이 봤는데 이거를 채취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딱딱한
완전한 돌로 굳어지기에는 이 지질학적인 시간이, 퇴적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여기 분들이 떡돌이라고 그러죠.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이제 그것이 이 젊은 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증거가 또 되는 거죠. 포항에 오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그간의 책을 꾸준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포항 지형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또 책 내신 거 봤습니다. 예. 예, 포항의 지오트레일 사용 설명서. 예. 어떤 책인가요? 포항에 있는 지형 자원, 또 지질 자원,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자원을 총 7개 코스로 한 코스당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가 코스를 개발해서 쓴 책입니다. 지오 트레일이 뭐죠? 지오 트레일이라는 거는요, 지오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체험 그 학습을 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이제 지오 트레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형적인 요소, 또 지질학적인 요소, 이런 이제 자연적인 거에다가 이제 문화, 역사적인 요소까지 함께 이제 그 트레일 코스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지오 트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오 트레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그거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 환경을 확실히 알게 되고요. 덤으로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까지 이제 알게 되니까 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자긍심,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내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향토애로 그게 이제 승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저는 많은 포항 시민들이 이 지오 트레일 그 코스를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책을 봤는데요. 표지가 그 유명한 그 내셔널 지오 땡땡땡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확 띄었고요. 또 사진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돌 같은 바위인지 돌인지 이런 사진 있더라고요. 거기도 포항에 있는 곳인가요? 포항시 청하면 그 이가리 닷전망대 아마 아시죠? 너무 유명한 곳이죠. 예, 거기는 많이 왔다 가시는데 그 닷전망대 아래 그 해안 바위에 그런 공룡 머리 형태의 그 지형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십니다. 포항 분들. 저도 공룡 머리라고 해서 보니까 정말 공룡 머리처럼 보이고 막 눈 부위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예.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룡 머리 형상을 하게 된 거죠? 신생대라고 해도 한 5,200만 년 전에 그 화산 분출물이 쌓여서 이제 된 해안인데, 이 화산암이 화강암 같은 암석보다 좀 그 광물 입자 사이에 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잘 스며들거든요. 그럼 파도가 칠 때 바닷물이 스며들었다가 수분은 증발하고 그 광물 사이에 소금 알갱이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반복되다 보면 소금 알갱이가 커지면서 그 광물질들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풍화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소금이 했기 때문에 소금 염자를 써서 염풍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벌레가 파먹은 것 같은 지형을 타포니. 타포니. 예, 우리말로는 풍화혈. 그러니까 바위 표면이 그렇게 풍화된 타포니 때문에 그 티라노사우루스 머리 같은 그런 모양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좀 호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진을 겉표지로 썼습니다. 풍화혈, 예. 타포니. 오늘도 좀 이렇게 좀 유식해져 갑니다. 이제 그 이가리 닷전망대 정말 많은 분들 가시거든요. 지역민들도 가시고 관광객들도 오시면 거기서 꼭 인증샷 찍어가는데, 이제는 그 공룡 머리 모양 앞에서도 좀 인증샷 많이들 찍고, 이게 그 긴 세월 동안 이게 바다에서 와가지고 이게 풍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면 훨씬 더 추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요리 먹어 저리 가자. 책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우리 포항 근처에 있는 지역들의 이제 지오 트레일 할 수 있는 코스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어느 지역 내용을 담고 있나요? 총 7개 코스를 제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적으로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면 한 코스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제가 계획을 짜놨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첫 코스가 젊은 땅 시내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포항 땅이 왜 젊은가 네. 말씀드렸던 그 3가지 하고 그다음에 포항 운하하고 연일 읍성이 조선시대 5번을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빼고는 읍성 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까지 탐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전리, 주상절리, 뭐 완전 뭐 국숫가닥처럼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거기. 그게 이제 첫 번째 코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코스가 독수리바위에서 이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하고 구룡포 공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스가 그 뇌성산 뇌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올라이트 광산으로 해서 이제 고석사까지.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코스가 그 곡강천 하구에서 신항만까지. 여기는 모래 해안이 또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가 그 오도리 천연금연물로 지정된 오도섬하고 오도리에도 화석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가리, 아까 그 표지 사진 찍은 곳, 이제 거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가 방성리에서 화진해수욕장, 그 다음에 지경리 해안 그 호랑이바위까지. 예. 그렇게 해서 7개 코스를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 초보자들은 어디부터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입문 코스 어디가 좋을까요? 입문 코스라면은 이제 이밤리 코스가 좋습니다. 이제 설립자의 바위 함자니까 바위가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발바닥처럼 생긴 바위도 있고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손가락을 자른 손도장처럼 그 절벽에 그게 있는 바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시면 뭐 신선대 그 다음에 연호랑 새우녀가 그 타고 갔을 만한 바위라고 하는 먹바위 그 다음에 흥완리의 미인바위 그래서 이쪽 코스가 입문 코스로는 아주 좋습니다. 데크길로 되어 있어서 우선 네. 위험성이 적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공룡머리에 말씀드렸던 그 풍화혈 타프니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전시장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코스는 독수리바위에서 구룡포 공원까지입니다. 여기는 우선 그 독수리바위라고 하는 이제 그 시스텍이라는 지형이 있는데 네. 얘가 뭐냐면 파도가 해안을 침식을 할 때 그 부분은 단단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깎였는데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시스텍이라고 그러는데 예. 바로 독수리바위가 그런 시스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상절리가 이 구룡포 코스에 3군데나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주도는 현무암 주상절리만 있거든요. 네. 포항은 안 그래요. 주상절리 이르는 암석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관풍대라고 하는 삼정리 앞에 바위섬이 있는데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유문암이라고 하는 암석에서 주상절리가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해안지형 산책 책 쓰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주상절리입니다. 그거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구룡포 저 주상절리 그리고 그 구룡포 해수욕장 남쪽에 부채꼴 모양의 방사상 또 주상절리가 또 있습니다. 왜 가까이에 있다 보면 소중함을 참 잊기가 쉽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박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자산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주변에도 좀 자랑하고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네. 네.
지역이 정말 이렇게 어린 땅이라는 거, 이게 젊은 땅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린 땅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들과는 지형적으로도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주 유니크한 지역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러면 신생대만 중요한가? 중생대도 중요하고 원생대도 중요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신생대 제3기층인 부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생대나 고생대, 원생대, 시생대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를 하거든요. 근데 유독 석유나 천연가스 부족 가능성이 높은 3기층은 범위가 좁단 말이죠. 보석이 희소해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포항도 3기층이 좁게, 그나마 포항에 대부분이 몰려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3기층을 연구하는 학술 용어가 전부 포항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어떻게 지어져 있나요? 장기 분지. 거기가 먼저 쌓였거든요, 퇴자분이. 예. 5천 쪽 있죠? 네. 거기 5천 단층이라고 있는데 그 단층을 경계로 포항 쪽은 포항 분지예요. 그 다음에 이쪽 연일층군으로 오면은 뭐 학전층, 흥해층, 이동층, 와. 두호층, 연암층.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3기층이 발견이 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거기도 포항에서 붙은 학술명이 그대로 붙는 거예요. 와. 이것도 굉장히 큰 포항의 자산이거든요. 와. 이 또한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조금만 관심 가졌으면은 어디 가서 좀 자랑도 좀 할 수 있고 포항이 이런 곳이야 얘기도 할 수 맞습니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지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들 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네요? 포항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호미곶에 넓게 발달한 해안 단구 쪽만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 나머지 해안 지형들은 그냥 방치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안 지형 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네. 이제 해안이 정리가 된 거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기억에 인상 깊었던 그 지형 요소들, 이제 지질 요소들이 어떤 거냐면 그 고석사라는 절이 있어요, 장기면에. 635년 선덕여왕 때 지어진 절이라고 하니까 천년고찰이거든요. 네. 40m 정도 올라가면은 그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한 2, 3m 정도 되는 그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제주도 가면은 용암이 이렇게 흐르는데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무는 타지만 이게 이제 굳으면서 나무 모양이 그대로 용암에 남게 돼요. 네네. 그거를 용암 수형, 수는 나무 숫자입니다. 이게 용암이 나무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고석사 구멍바위가 또는 두꺼비 바위라고도 그러는데 아마도 응해암에 묻혀있던 나무 화석이 썩어서 빠져나가면서 그런 구멍이 남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된 이유가 모포 해안에 가보면 나무 화석이 돌이 안 된 게 썩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보이고 완전히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럼 그대로 나무 가지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고석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훨씬 굵은 나무 기둥이 응해암에 묻혔다가 미처 돌이 되지 못하고 아마 그게 풍화와 침식으로 빠져나가고 구멍이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인상이 깊었던 그 지형 요소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사람의 생활하고 관련이 된 거고, 호미곶 가면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건데 상생의 손 아시죠? 다 알죠. 예. 예. 모두가 알죠. 그 상생의 손이 파도가 철썩이는 그 평평한 바위면에 이게 세워져 있거든요. 네. 그 파도가 깎아서 만든 평평한 바위를 우리가 파식대라고 그래요. 호미곶에서 구룡포까지 파식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오. 그것도 항상 물에 잠겨있는 파식대를 조하대, 그 다음에 썰물 밀물의 영향을 받는 것을 조간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간대 파식대보다 물속에 잠겨있는 조하대 파식대가 훨씬 넓어요.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요? 예, 수심은 한 5 내지 7m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연어초거든요. 네. 해조류, 그 다음에 뭐 어류, 폐류 이런 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제주 해녀들을 이쪽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포항에도
이제 해녀들의 물질이 시작이 됐고 포항 해녀만의 문화가 만들어졌거든요. 80대가 그렇게 넓지 않았으면 인간이 거기서 해조류나 그 수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항의 해녀가 1000명이 넘어서 제주, 울산에 이어서 전국 3위인데 그중에 90%가 호미곶에서 구룡포 해안에 이르는 지역의 마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네. 파식대라는 지형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지형이 얼마나 우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지 뭐 한 가지 예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미곶 가면 그 파식대를 잊지를 않습니다. 파식대.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도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역사 문화인데 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방치가 되고 그냥 몰라서 그냥 좀 함부로 다루게 되고 좀 얘기만 들어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듭니다. 예. 아마 앞으로도 연구하시면서 뭐 다른 지형학자들은 이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 부분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학자로서? 포항 내려오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우선 해안을 이제 정리를 하자 해서 22년에 이제 포항 해안지형 산책을 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지오 트레일 설명서까지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식인으로서 그래도 뭔가 사회에 기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포항 내륙 지역, 예, 내륙 지역은 정말 그 단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지표 모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기계, 기북, 뭐 상옥, 그다음에 저 죽장 이런 데 가면은요. 그래서 제 꿈은 이제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나이, 저도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을 넘었기 때문에 내륙 지형을 쓰면은 이제 제 마음속의 의무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포항 해안 지형뿐만이 아니라 내륙 지역 예. 지형까지 내가 샅샅이 다 연구를 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이 귀한 우리만의 이런 자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잘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예. 예. 포항의 고향도 아니신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포항에 사는 사람으로서. 뭐 이제는 포항 시민이시기도 하지만요. 예. 오늘 박사님 덕분에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예, 한 단계 좀 올라가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 늘 밟고 다니는 땅이 이렇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희귀한 곳이었다라는 거 잘 알고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외부에도 자랑 많이 하고 예. 예,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예, 예. 예, 박사님께서 앞으로도 많이 이끌어 주시고요. 예. 예. 오늘 말씀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